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벌써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기분 좋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권수연, 김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간밤 미증시에도 한바탕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기업인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과 악화된 경기 선행 지표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건데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1% 내린 44,176.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3% 내린 6,117.52에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7% 내린 19,962.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이슈들 통해서 더욱 자세한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마트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오늘장 하락세에 일조했는데요. 월마트가 개장에 앞서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무려 6%나 빠졌습니다. 월마트의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성적표 모두 나쁘지는 않았지만요. 애널리스트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익 전망을 내놓으면서 팔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회계연도의 매출은 3에서 4%, 영업이익은 3.5에서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여파로 월마트 주가는 6.53% 급락했고요. 코스트코 홀세일은 2.61%, 타겟은 2.62%, 아마존 역시 1.65% 빠지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10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월 0.1% 상승 이후 감소세로 다시 전환된 것인데요. 이 같은 수치가 어제 뉴욕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미래 경기 전망이 악화한 점과 제조업 부문의 주간 근로시간 감소가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조업 신규 주문이 안정을 찾고 있고요. 또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5년 미국 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면서요. 상반기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직전주 수정치 대비인 5천 건 늘어난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견조한 고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연준도 지난달 금리 인하를 중단한 이후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미러 종전 협상에 반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마이크 와이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휘토류 지분 50%를 미국에 넘기는 광물협정 체결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를 감싸는 행보를 보이면서 대러 제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공동 발의를 거부했고요. 또 G7 성명에서도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면서 비난했고요.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등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 합의를 추진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이슈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좀 많이 켜지면서 울긋불긋한 모습 보이는데요. M7 기업들의 경우 절반은 간신히 초록불 켜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빨간불을 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일 상승했던 기세를 이어서 0.33%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0.63%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16E를 공개한 애플은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메타는 오늘도 1% 넘게 내리면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테슬라는 올해 3분기부터 인도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지만요.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외에도 TSMC와 브로드컴도 각각 0.4%, 0.8% 하락했고요.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의 예산 삭감 관련 보도 영향으로 인해서 5.22%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 선물은 오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3,000달러 선에 진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금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특히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금 거래량이 13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금 선물은 2,95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미증시 살펴봤는데요. 어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하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미국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미증시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 연일 오르고 있는데요. 금 가격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어디까지 오르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증시를 본 후에 미증시와 연동되어서 국내 증시도 들썩이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혜인 아나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특징주는 SL입니다. 오늘 SL은 장 초반 전거래일 대비해 12.44% 오른 33,000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 18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제너럴모터스 GM과 협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한 건데 현대차는 3.94% 오른 21만 1,0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GM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SL도 함께 상승한 건데요. 자동차 램프나 전동화 부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GM, 포드 등 OEM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비심리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월마트가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며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죠. 이르면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세 계획 발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주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현대차를 포함해 SL과 같은 부품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품단까지 같이 봐주셨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 자동차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이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현대차가 GM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주인 SL까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신문을 볼 때 저희가 경제면 항상 보기 마련인데요. 여러 뉴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앞서 언급하셨던 관세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다음 한 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고요.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지만요. 이번 발언을 통해서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세가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세 정책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률을 신속히 채우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화를 촉구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후판 제품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국 5개사의 열간합연 후판 제품에 대해 약 28%에서 3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발 저가 공세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요청에 따라 중국산 후판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시세보다 10%에서 20%가량 저렴하게 유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번 예비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본 조사 후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적용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이 좀 어려워지면서 중국과 동남아 저가 제품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무역위의 조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무역위는 향후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요. 덤핑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에 조금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금 가격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국내 소식입니다. 요새 금값이 금값이라는 내용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금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금거래소와 금은방에서는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금거래소에서는 골드바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으며 판매원은 팔려고 해도 팔 게 없다면서 당분간 추가 판매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금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과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실버바만 진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금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매수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 도매상들도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 더 가지고 있자는 분위기입니다. 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은방들은 금 최고가 매입 문구를 내걸고 구매 경쟁에 나섰고 일부 매장은 매입가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 상승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테크 열풍과 수급 불안정이 맞물리면서 금 시장의 긴장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바로 금리 관련 소식인데요.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오늘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2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가 하느니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3%에서 2.75%로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금리 인하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부담이 있지만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2회가 유력한 전망으로 떠올랐고요. 응답자의 55%는 연내 2회 연하를 예상했고 3회 인하를 예상한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느니 과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5월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연속 인하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6%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70%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 절반 이상이 1분기 내 추가 경정 예상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적정 규모로는 15조에서 20조 원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느니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을 병행해야지 경기 침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요. 앞으로의 통화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에 관한 기사인데요. 올해 들어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최근 고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2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불안으로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으나요. 1월 3.0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2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어서 소비 심리 회복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물가 상승이 다시 가속화되면서요.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오른 120.18을 기록하며 지난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근 17개월 내 최대 상승폭으로 향후 소비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3월 기업 경기실사 지수는 90.8로 22년 4월부터 100을 밑돌면서 역대 최장기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악화세가 굉장히 뚜렷해서요.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87.5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 전망치는 95.1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비 회복과 달리 기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 전망이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골드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저는 실버바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또 알게 된 내용이었고요. 또 철강에 관한 이야기, 덤핑과 관련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갈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권수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경 아나운서 최근 들어서 좀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호입니다. 삽교호는 호수 이름인데요. 오늘은 삽교를 비롯해서 삽교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아산에 있는 신정호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호수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 좀 물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삽교호는 이미 제가 고향이 충남인데 충남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도 당일치기로 여행 가기도 좋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삽교호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가봤던 곳인데요. 친구랑도 가보고 가족이랑도 가봤던 곳이라서 저를 믿고 방송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두 분은 드라마 선업티저, 선지업고 티어 보셨나요?
아, 너무 유명한데 전 못 봤고요. 그 남주라고 하나요? 네. 그분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다 봤는데 완전 제 인생 드라마예요. 인생 드라마. 오, 맞아요. 못 보셨구나. 아쉽습니다. 네. 네, 선제업부 티어에서 그 장면 중에서 남녀 주인공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보셨죠? 네네네. 거기서 이제 놀이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었는데, 제가 가본 장소더라고요. 이제 선업티에서 삽교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꽤 있어서 드라마 보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저기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인데 싶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이 드라마 인기도 인기인데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삽교 이름이 조금은 생소한 분들이 있어서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삽교 전체가 하나의 관광지라서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다양한데요. 가장 먼저 삽교 바다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서해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역 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도 있고요. 수산시장도 있어서 해산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가끔씩 버스킹 공연도 해서 분위기도 좋아요. 저는 여기 와서 가끔 바다멍도 하면서 힐링하기도 합니다. 저 사진에 있는 게 바다멍 하는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다멍 하면은 이제 갈매기들이 날라와서 네. 이제 저를 놀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과자를 먹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새우깡 매대도 있어서 갈매기들이 알아서 날아옵니다. 네. 또 근처에 수산시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바다 근처면 횟집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먹을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서해바다 근처라 그런지 횟집이 정말 많더라고요. 수산시장부터 조개구이 맛집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냄새 맡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이제 싱싱한 물회 한 그릇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교는 그냥 호수가 아닙니다. 무려 놀이공원이 있는 호수인데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대관람차도 있고 범퍼카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놀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삽교 놀이공원은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선업티, 선제업구 티어 촬영지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이나 예능 촬영지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걸그룹 아이돌이죠. QWER이 라이브 클립 공연 장소로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여기 어디서 많이 봤던 곳인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놀이공원들과 다르게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추억 쌓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프로그램들 통해서 여기 놀이공원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면 혹시 자유이용권을 끊고 놀아야 되나요? 아쉽게도 자유이용권은 없고요. 놀이기구별로 입장료가 있습니다. 한 기구당 5,500원이고요. 소인은 4,500원입니다. 그리고 대관람차만 6,500원이었습니다. 네. 놀이기구별로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 가서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도 타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삽교는 밤이 되면 특히 더 아름답습니다. 특히 대관람차 야경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국내에서 관람차 야경이 예쁜 곳 하면은 쉽게 떠오르기가 어려운데 저는 바로 이 당진의 삽교 대관람차를 떠올릴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놀이공원 전체 조명이 탁 켜지면서 반짝반짝해지는데요. 저도 여기서 친구랑 사진 많이 찍었답니다. 아까 그 달 모양 앞에서 서로 껴안고 사진 찍은 게 혹시 수경 아나운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조명들이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니까 가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랑 갔지만 여기 회전목마, 놀이공원에 있는 회전목마 앞에서 인생샷 남기시는 커플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낮에 가든 밤에 가든 각각 다른 매력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방문 시간대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향 맞게 시간을 선택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수경 아나운서는 직접 다녀와 보셨으니까 어떤 시간대를 또 어떤 이유로 추천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 시간대나 해가 지고 있는 일몰 시간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놀이공원 안에 회전목마랑 대관람차가 같이 보이는 그 구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정말 화려하고 예쁘게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진 삽교가 충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인데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교는 놀이공원 이용 요금만 빼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공영 주차장도 넓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말에 당진 삽교로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충남 당진의 삽교호 정말 호수 전문가가 직접 다녀온 다음에 추천을 해줘서 그런지요,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권수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혜인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전장 대비 0.02% 오른 2654.5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최고 지수는 2656.04포인트까지 오르며 마감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면요. 0.83% 오른 7704.65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7704.78포인트까지 찍었지만 그래도 7704.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860여 개, 상한가는 4개 종목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수급 주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였는데요. 개인이 22억 원, 기관이 1,179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2,187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모습인데요. 다음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습니다. 개인이 887억 원, 기관이 78억 원 팔자세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1,155억 원 매수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하락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8,2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가 209,5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는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현대차는 SL과 같이 206,000원에 거래 마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혼조세 보였는데요. 그래도 빨간불 많이 켜줬습니다. 알테오젠 39만 2천원, 에코프로비엠 13만 7,400원에 상승 마감했고 HLB 8만 1,800원 하락했고 삼천당 제약이 17만 9,9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 8만 1,800원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상승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증시 잘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하락 출발하긴 했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 마감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일 대비 0.02% 보합권에서 거의 마감되긴 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뒷심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2654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잡았는데 그래도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35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고점 라인 높여가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전일 대비 0.83% 상승하면서 77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했지만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은요,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였던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완성차 업종들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이 2차 전지주들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러한 미증시의 분위기에 연동돼서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와 이슈들이 가득했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 전달해 주시나요?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신규 상장한 모티브링크라는 기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력 변환 솔루션 기업인 모티브링크는요, 상장 이틀째인데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3% 넘게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2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전날에도 공모가 대비 193% 급등하며 올해 첫 더블을 기록했는데요. 모티브링크는 일반 청약에서 1,6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증거금 3조 7,770억 원을 끌어모았고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도 1,0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모자금은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대, 베트남 시장 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전력변환 부품에서 모듈 고도화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래 전동화 전력변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모티브링크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때문에 거래량 또한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고요. 29,000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종가는 21,000원 선에서 형성됐습니다. 네, 모티브링크 봐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상한가 풀리면서 마감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 전에 저희가 오늘 철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에 대한 호재가 나타나서 오늘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철강 업계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흘러왔습니다. 이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워낙 철강을 저렴한 가격에 덤핑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 그동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그렇다면 이 중국에 있는 저렴한 철강들 어디로 갈까? 혹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 속에서 국내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새롭게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요. 어제 무역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현대제철 측이 제기한 열연 후판 덤핑과 관련해서 이제 기재부에 관련해서 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덤핑 사실과 더불어서 이 덤핑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 특히 철강 쪽에 굉장한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예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이 후판에 대해서는요, 이 후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쪽은 굉장히 두께가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용이라든지 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 후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약 8조 원 정도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후판 같은 경우에는
톤당 평균 9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중국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내보다 약 20% 이상 싼 평균 70만 원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약 28%에서 38% 정도의 관세를 조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철강 업체들 이로 인한 호재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된 업종들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요. 좀 장 초반보다는 윗골이 달고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20%대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동국제강도 12%대, 포스코홀딩스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조금은 부진했던 국내 철강 업체들 이번 기회로 좀 호재를 맞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껏 모였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장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바로 엔터주였습니다. 오늘장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나 싶었는데요. 장 막판에 좀 힘을 잃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적이었던 모습을 보였던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혜인 아나운서 어떤 기업인가요? 네, 관세 무풍지대에 이어 한학년 해제 덕에 정말 엔터주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오늘의 특징주는요, 어제에 이어 강세를 보였던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미르는 전거래일 대비 1.24% 하락해서 3,180원에 마감하긴 했지만요. 장 초반 전장보다 14.9% 오른 3,7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역시 중국의 한학년이 8년 만에 해제될 수 있다는 소식에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록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요. 관세 무풍지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엔터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 기업인데요. 애니메이션 제작 및 기획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2D와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프리 프로덕션, 메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총괄 제작 방식을 채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하는 자회사 스튜디오 미르 CGI를 설립해 2D와 3D의 하이브리드 연출을 통한 작품 퀄리티 향상 및 단가 상승, 제작 효율화를 통해 원가 감소를 지원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갔던 종목들 몇몇 기업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제는 한한령으로 인해서 엔터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연속성이 그렇게 크게 이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서 줄기세포 관련주들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첨생법에 대한 이야기 중간중간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오늘부터 그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바이오 쪽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개정안의 핵심은 총 3가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첨단 재생 의료 적용의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시험 항상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하기 마련인데 이 단계적으로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첨단 재생의료 기관의 확대라는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했는데요. 이 기존의 이 첨단 재생의료가 이 중증이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일반 질환에까지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도 재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치료제라고 한다면 좀 너도 나도 좀
간절한 마음에 맞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기존에는 너무 규제가 엄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생법 개정안에는요, 임상시험이라든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고요. 또 규제를 명확히 해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같은 첨단 재생의료 기술은요, 새로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에게 좀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된 업종들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엔셀 같은 경우에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상승분 내주긴 했지만 4%대 상승을 했고 바이젠셀, 클리노믹스 같은 종목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크게 등장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리포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항상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리포트들 전해드리면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를 정리할지 궁금합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IM증권의 에너지 산업 관련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요, 글로벌 경제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 경제 및 주요 기업의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시장 변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파리 기후 협약을 재탈퇴했고요. 북극 석유 시추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또 LNG 수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자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러한 정책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량 증가, 그리고 글로벌 LNG 공급량 확대, 그로 인한 유가 변동성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당시를 보면은요, 그의 정책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트럼프 1기 기간 동안 1,000만 배럴에서 1,300만 배럴까지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 정유 및 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NG 수입 증가와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미국은 현재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트럼프가 LNG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의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한국의 LNG 수입 비중을 보면은요, 호주가 25%, 카타르 19%,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12%인데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면 미국산 LNG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수입 비중이 15%에서 20%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대되는 바는 유가 안정화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두바이 유가는 평균 57달러였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평균 82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셰일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을 늘릴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하향하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정유화학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SK이노베이션, SK가스, 그리고 금호석유 이 세 기업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우선 25년 하반기부터 호주 바로사의 가스전 산업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30만 톤의 LNG를 확보할 수 있어서 LNG 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고요. 트럼프 정책
트럼프 정책이 미국산 LNG 확대로 이어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LNG 사업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SK가스의 경우에는 울산 GPS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LNG 발전 및 트레이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 가격이 내려가면요,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LPG 사업과 함께 LNG 트레이딩까지 확장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호석유의 경우에는요,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의료용 장갑에 대해서 관세를 50% 인상했고요. 26년에는 100%까지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금호석유가 지금 현재 MB 라텍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글로벌 1위인 만큼 말레이시아나 태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보면 금호석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에도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과 리스크 요인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첫 번째 고려 요소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요,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나면서요,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구조가 완전히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면 그 안에서도 리스크 요소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바로 트럼프 보호 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유가 하락이 중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에너지 시대가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정유화학 업체들이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NG 시장 확대, 유가 하향 안정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이슈를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투자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갔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화석 연료와 관련된 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크하셔서 투자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혜인 아나운서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번 주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번엔 좀 숨고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엔 또 어떤 장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기대가 많이 되시는군요. 힘없이 좀 기대를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자, 그러면 수연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장은 굉장히 너무 꽁꽁 얼어붙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증시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날씨만큼이나 좀 추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조금 더 따뜻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날씨 실제로 다음 주부터 좀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날이 풀리면서 우리 증시도 좀 온기가 퍼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너무 잘 달려와서 최근 들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말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숨 좀 그만 쉬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